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정경심, 그리고 우리 이재명, 그리고 우리 김혜경 여사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치 돌아가는 거 관심 가지지 말라고 했죠. 다시 짤데기 없어요. 그런데 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멘토, 누님, 인생의 동반자인 우리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자, 정경심 교수님은 우리 조국 부인의 누님은 순수한 사람이 아니고 상당히 계산적이고 정략적이고 상당히 수를 잘 쓰는 사람 같아요. 뭐 제가 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정보의 부족 그런 것에 대해서 오판일 수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경심 교수가 하는 행동을 이런 걸 쭉 보면 상당히 정략적이고 계산적이고 국민들을 가지고 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70억 가까운 뭐 투자라 그 다음에 10억 넘는 이런 돈을 사모펀드에 넣는다든가 이런 것 자체가 조국하고 검찰은 상의를 해서 했다고 보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지만 제가 공모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아직 조국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의 모든 걸 주도한 거는 우리 정경심 누나야.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되든 안 되든 정경심은 법의 판단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제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약간 이 사람이 상당히 정략적이고 고단수다. 그 다음에 상당히 꾀를 잘 부리고 안 좋은 이미지를 저한테 주는 이유는 뭐냐면 상당히 뭐랄까요? 순수하지 못한 사람 같아. 자신이 컴퓨터를 잘 다루지를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 투자증권 직원이 VIP라고 정경심 교수를 데리고 동양대도 가고, 자택도 방문하고 해가지고, PC에 하드를 교체했죠. 그리고 동양대 가가지고 모자를 눌러 쓰고, 옷도 갈아입고, 나갈 때 복장하고, 들어올 때 복장하고 다르고, 모자를 둘러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CCTV로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보면 정경심 교수를, 못 알아볼 거라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절도범이나 강도범이나 살인범들이 집에 들어갈 때 복장하고 나올 때 복장하고 많이 달라요. 보통 제가 이런 범죄 사건을 많이 보면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여자친구 스토킹을 하다가 이별하자고 하니까 사람을 살해하고 나올 때는 복장 갈아입고 나온 그런 행동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 정경심 전형적인 범죄 후의 행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학생들의 뭐 개인 신상 정보를 가져와서 문서를 같이 갖다 놓고 그랬다? 다 뻥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범죄성이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무모한 행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정에 맞지 않게 하드를 교체한다. 타이밍도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그 VIP라고 모시고 다니는 그 직원이 자신을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에서 다 털어놨죠. 자, 제가 오늘 말씀드려보려고 하는 것은 이 정경심의 꾀병, 정경심의 어린 양, 애기가 엄마한테 어린 양 부리듯이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게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서 제가 오늘 한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정경심 교수가 11시간 압수수색을 했다면서 짜장면도 시키고 해가지고 뭐 법무부 장관을 무시하냐, 문재인 정부를 무시하냐 하면서 엄청난 공격을 했죠. 검찰이 이런 것들이 뭐 바람직하냐 안 하냐. 자, 결론적으로 지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압수수색 했던 걸 한번 상기를 해보세요. 야, 이 근무 똑바로 새끼들 한번 들어봐. 자, 이재명 도지사가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어. 검찰에. 그때 경찰 수사관이 몇 명이 온 줄 알아? 20에서 30명이 왔어요. 지금 몇 명 왔어? 조국은 2명, 3명 왔나요? 그리고 아침 7시에 들이닥쳤지. 이재명 도지사가 출근한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김혜경의 여사 아녀자 혼자 있었어요. 지금 조국 애들이 지키려는 문재인 친문 극문 애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여자 2명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겁에 질린 상태에서 부들부들 떨고 막 기절하려고 그래서 119 전화하고 이 연병을 이런 연기를 하고 자빠졌어. 그리고 조국이도 마찬가지야. 부인이 뭐 건강에 해서 전화를 했으면 저 조국입니다. 남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나 법무부 장관인데요. 우리 뭐 부인이 놀라지 않도록 해달라? 아니,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함을 쓰면 안 되죠. 조국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다. 그것이 뭐 검찰에 대한 압력으로 조국은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검찰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렇게 통화를 하고 2번이나
2번인가요? 3번인가요? 압수수색이 계속 진행 중인데 이렇게 한 차례도 아니고, 저는 한 차례는 이해해. 근데 2차례, 3차례 이렇게 검찰 압수수색 진행 중에 전화통화를 했다는 것은요, 심각한 압력입니다. 그리고 저가 남편입니다. 정경심 남편입니다. 정경심을 누님으로 두고 있는, 우리 누님을 두고 있는 남편 조국입니다. 조국이에요.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해. 그런데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러면 인사권을 행사하고 파면을 시킬 수도 있고 해임을 시킬 수도 있고 전보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직함을 내가 직책을 말을 하면서 내가 법무부 장관인데 우리 아내가 아프니까 잘 챙겨달라. 아니 조국이라고 말하면 제가 100번 양보해서 이해라도 해. 제가 법무부 장관인데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면 이것은 명확하게 검찰권 압력이지.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막 어린 양하고 징징대고 있어. 근무 세력들이 조국 압수수색, 정경심 압수수색 한다니까 징징대고 있죠. 자, 그런데 한 달이나 예고를 해서 한 달이나, 압수수색 할 거라고.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니까 배려해서 압수수색 하지 않겠다. 충분히 1시간이나 경고나 예고를 했어요. 그 주변에 압수수색하고 법무부 장관부터 1순위로 타겟팅 해가지고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너 압수수색한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니까 배려를 해가지고 충분히 예고를 했다 이거죠. 그러나 이재명은 뭐야? 갑자기 압수수색을 한 거죠. 7시에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조국에 대해서는 충분히 증거인멸할 시간까지 준 것 같아. 측근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면 조국이 압수수색할 거라는 건 충분히 예견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압수수색이야. 그런 압수수색 와정에서도 조국이가 나 법무부 장관인데요. 나 김문수인데요. 119 전화한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이재명 도지사는 7시부터 자택 압수수색을 12시까지 5시간을 했어.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출근한 이후에 혼자 있는 김혜경 여사한테 엄청 겁에 질렸겠죠. 근데 그때 당시 김혜경 여사한테 인권 탄압이다. 검찰에 과도한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옹호라도 했냐? 이 똑바리 새끼들아.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11시가 된 이유가 뭐야? 보통 압수수색 영장 가져오면 다른 방도 할 수 있게끔 보통 하는 게 통상적인 압수수색 절차인데 정경심이가 꼬작꼬작 태클 걸고 안 보여주고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 그러고 제가 보기에는 정경심이가 상당히 악독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상당히 치밀하고 상당히 정교하고 상당히 계상적이고 상당히 조국의 뭐랄까요, 같이 살다 보니까 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쇼맨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국민들 상대로. 부인 남편한테 전화할 생각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해가지고 한 번이면 이해를 된다. 깜짝 놀라서 한 번은 이해가 돼.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이렇게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압수수색 절차 중간 내내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지연된 게 압수수색 절차 거치는 데만 해도 5시간이 소요되고 실질적으로 압수수색 한 것은 5시간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그 추가적인 압수수색 영장 한 개 5시간이고 실제 압수수색 한 거는 5시간, 6시간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재명 도지사 자택 압수수색 분당 아파트 자택 압수수색이 6시간이야. 5시부터 12시까지 똑같은 거야. 근데 거기에 너희들이 방해하고 하니까 정경심이가 방해하고 하니까 거기 만지지 말라고 하니까 왜 만지냐고 하니까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하니까 꼬작꼬작 태클 거니까 11시간이 걸린 거야. 보통은 압수수색 한 장으로 다른 방도 볼 수 있게끔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경심이가 악독스럽게 태클을 걸었기 때문이야. 근데 아프다고 또 어린 양하고 연기하고 있고 모두 폭스를 쓰고 문서 반출하고 하드드라이브 교체하고 있고 이 정경심이 에이. 그런데 우리 김혜경 여사 혼자 있을 때 물론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도지사의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혜경 여사 혼자 있을 때 얼마나 겁이 질렸어. 근데 김혜경 여사 있을 때 검찰에 압수수색 비판한 적 있어요? 그때 압수수색한 게 뭐야? 휴대폰 하나야. 서류봉투 하나에 달랑 핸드폰 하나 담아온 거 아닙니까? 박스도 아니었던 것 같아. 자,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압수수색은 태클 걸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할 필요도 없던 것이죠. 만약에 정경심 우리 누님이 태클만 걸지 않았다면 오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했기 때문에 12시 전에는 마무리된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무려
20명, 30명 경찰 수사관이 도구원 돼가지고 11시간을 압수수색했어요. 11시간을. 제가 여기 캡처한 거 올려놓을 테니까 보세요. 이재명 도지사 11시간 압수수색했다니까. 그때 당시 이재명에 대해서 과도한 압수수색이다. 과도한 뭐 검찰권 행사다. 비난한 적 있어? 아무도 없어. 왜?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뜬금없이 짜장면이 개입이 돼가지고 정경심에 대한 너무 과도한 압수수색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연기를 하고 있다니까. 우리 정경심이니 이 괘씸한 정경심 무조건 구속돼야 된다. 서류 반출 모자 뒤집어 쓰고 야밤에 왔다 갔다가 들어갈 때 복장 나올 때 복장 다르고 전형적인 범죄 행각이다. 복장을 왜 갈아입어? 이해가 돼? 뭐 등산 가려고 그랬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자 윤석열 지검장, 윤석열 이제 검찰청장이 됐죠. 뭐 아프다는 또 연기를 저는 강하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머리가 다쳐가지고 아프다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정경심 누님의 범죄적 행태는 비난받아야 마땅할 것이고, 지금 현재 조국에 대한 공범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조국이가 범생이어서 그냥 몰랐다 지금 현재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시하는 공범성 여부가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뭐 이렇게 거액을 투자하는데 남편하고 상의도 한번 안 해보고 이런 펀드를 했겠냐. 그냥. 그리고 조국이가 고위 공무원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고 탈루를 시켰잖아요. 빼먹었잖아요. 이것이 공무원의 재산 명시 의무를 위반을 했느냐,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10억이 넘는 재산을 투하하는데 우리 정경심 누님만 믿고, 우리 정경심의 재테크 실력만 믿고 조국이는 몰랐을까? 이것을 지금 윤석열이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드디스크를 지금 빼고 있는데, 퇴근하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하드 교체하고 있는 걸 목도를 했으면서도 1시간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왜 바꿨는지, 그걸 방치를 하고 이유를 묻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그 사실, 증거인멸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국이가 1시간 동안 하드 드라이브를 바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를 하고 있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보통 남편이라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알고 있는 VIP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어가지고 컴퓨터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보통 남편이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물어보기라도 한다든지, 왜 교체를 하는지를 확인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직원이 말을 했죠. 정경심이가 교체해달라고 그래서 했다. 그랬다는 것이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지금 공범성 여부로 증거로 지금 검찰이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의 이런 의심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진의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정경심 컴퓨터, 그 다음에 조국의 집에서 쓰는 컴퓨터 안에서 표창장을 찍을 수 있는 그 도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본이 3장이 나왔다. 이것이 이제 뭐 옛날에 만들어놨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최근에 의전원에 입학하기 위한 최근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교에서 발급받은 내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컴퓨터는 발견됐다 그러면 집에서 자체적으로 표창장을 제조를 했다. 이 사실을 대변을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이랑 우리 정경심 누님이랑 공범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경심을 공개 소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김혜경 여사는 공개 소환했잖아요. 완전히 쪽을 줬잖아요. 그게 현재 검찰에서는 무혐의 판단됐어 지금. 정의를 위하여 08개정이 김혜경 여사라고 단정할 수 없고, 혐의점도 없고, 부족하다 증거가.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은 모욕을 준 거 아닙니까? 자, 정경심 무죄 받아도 상관없어. 무혐의 처리받아도 돼. 근데 저는 유죄 받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 유죄 받을 가능성이 큰 정경심이를 비공개 소환해서, 처음에 공개 소환해서 비공개 소환, 청와대 압박으로 인해서 물러선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도지사의 김혜경 여사님이 공개 소환 받을 때 이것이 검찰의 과잉 수사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아니지 않습니까? 왜 차별 대우하냐고. 김혜경 여사는 모욕을 줬지 않습니까? 저는 반드시 검찰이 공평하게, 오히려 고위공직자일수록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검찰권의 행사에 대해서 김혜경 여사라든가 이재명 도지사의 공개 소환에 이렇게 했을 때 입 다물고 있었던 이유는
이재명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고위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혜경 여사가 고위공무원의 부인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었던 그런 수사의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공개 소환을 입다물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조국은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200만 명이 가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고,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 여사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시끌벅적하는 공적 인물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검찰이 공개 소환한다 이거 하나 자체를 압력을 넣어서 비공개 소환으로 바꾸고,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왜 이재명 도지사하고 차별 대우를 한다 이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신체 수색, 그리고 짜장면만 배달 안 시키고 정경심이가 태클만 걸지 않았으면 오전이면 다 끝날 압수수색이야. 이 김혜경 여사님 혼자 있을 때 핸드폰 하나 압수수색하는데 5시간 걸렸다고. 보통 그 정도 걸린다는 것이지. 근데 핸드폰만 압수수색 했겠어요? 이재명 도지사의 그 방안이라든가 김혜경 여사가 쓰는 핸드폰이라든가 증거 목록, 압수수색 목록에 없는 내용도 다 이미 제출 형식으로 수사를 했겠지. 근데 정경심이는 꼬박꼬박 옆에서 태클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경심이가 이렇게 이렇게 치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들어갈 때 복장, 건물에 들어갈 때 복장, 나올 때 복장하고 다른 사람. 정경심, 너는 치밀하다고 생각해요. 정경심이 반드시 구속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국이가 하드를 바꾸는데 1시간 동안 옆에서 보고만 있었다? 공범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현재는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조국에 대해서 아직은 냉철한 평가를 아직 아끼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인다면 조국 날아가야겠죠. 현재까지는 그냥 범생이 수준 같아. 그러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조국이가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다음에 정경심이가 구속이 돼도 아마 법무부 장관은 할 것이다. 저는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정경심.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 할 때 입 쳐다먹고 있었죠. 자, 우리 정경심 누님이 비공개 소환을 하도록 압력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검찰이 간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권력은 차지하는 건 맞아. 그러나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방치를 해놨다가, 조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간섭을 하는 것,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재명 도지사는 몇 시간 압수수색 했다고요? 11시간 압수수색을 했다고요. 11시간 압수수색. 20명, 30명의 경찰 수사관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럼 당연히 이걸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조국이만 이렇게 개 난리 법석을 피우냐고, 이 금은 똥파리 새끼들아. 자, 그리고 우리가 트위터, 페이스북 온라인에 대해서 광화해야 되는 이유가 이 친문 세력들의 집결, 이렇게 모이는 하나의 그 커뮤니티 수단이 바로 이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도지사의 나이 드신 분들도 반드시 커뮤니티나 그 다음에 이런 트위터, 페이스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계정에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친문 세력들이 200만 명, 10만 명 애들이 집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겠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딱 모이자 그러면 즉각으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자들은 그게 좀 안 돼 있죠. 다들 각계약진하고 있죠. 이게 차이입니다. 친문 세력들, 극문 세력들과의 차이점이죠. 자, 오늘은 정경심은 반드시 구속이 돼야 되고 공개 소환을 해야 된다. 김혜경 여사님하고 차별 대우를 하면 안 된다. 김혜경 여사 혼자 있을 때 압수수색을 한 것은 왜 이 쳐다먹고 있다가 왜 정경심이 같이 이 악독한 건물 들어갈 때 복장하고 나올 때 복장 다른 이 여자, 이 범죄 의심이 있는 이 여자는 이게 보호하고 난리가 아니냐. 압수수색할 때 꼬장꼬장 옆에서 태클 걸면서 시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정경심이는 옹호를 하고 김혜경 여사님은 왜 아무 말도 안 해주냐, 이 문재인 대통령님.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11시간 압수수색. 왜 입 쳐다먹고 똑같은 11시간인데 왜 차별 대우를 하냐 이 말입니다. 검찰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네, 이재명 도지사 화이팅 파이어.